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KBL 루머 임팩트 1부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조민우님이 쌈마이로 듣기 너무 좋네요.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듣기 참 좋아 그랬는데 예. 쌈마이 요거 우리가 지금 B급 감성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듣기 좋다. 보기 그렇죠.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쌈마이는 패스. 그렇죠. 자, 타이슨 0513님이 너무 농구 바라기인 자기 자신에게 씩이 난 이동환 기자님. 하지만 혼자인 듯한 느낌. 어떤 유부남들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옆에는 아닙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뭐랄까요 미혼 남으로서 그렇죠. 농구만 보는 것 이게 혹시 이동현 기자께서 부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댓글인데 어떠십니까? 부러워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또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또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고. 사역했죠. 사역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혼자서 외로이 라면 끓여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거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힐링 타임. 알겠습니다. 자, 모사국님이 우리 항상 이제 당구를 애청자인 모사국님이 KC 가드 로테이션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빅맨이 없어서 SK 현대모비스 오리온 상대 더블포스트 어떻게 가동할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KCC 할 때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왜냐면 KCC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 댓글. 조한영님이 모비스 가드들이 플레이가 너무 순한 것 같네요. 터프함이 필요한데 안 되나 봅니다. 가드가 좀 터프한 팀을 만나면 힘을 못 쓰네요. 사실 이게 모비스가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서명진이 사실은 좀 이런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멘탈적으로 좀 이게 업앤다운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와 안 될 때 그때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강한 멘탈 안 될 때도 바로 잊고 하는 그런 멘탈이 필요한데 서명진 선수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럴 때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이렇게 하다가 훅 내려가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경기 전체를 그르치는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멘탈이어서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눈앞에서 듣는데 그 얘기를 나랑 같구나. 맞아요. 우리 이동환 기자 유리 멘탈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런 거 스타트할 때 말 한번 잘못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 불을 망쳐버리죠. 그렇습니다. 그 뒤수습 이동환 기자가 하시고. 제가 뭐 하는 건 없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죠. 늘리지 마. 정신 차려. 그렇죠. 제 멘탈은 뭐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명진 선수가 그런 부분이 극복이 돼야 돼.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좀 달라지겠죠. 자, 그런 부분 좀. 근데 그게 이제 좀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서명진 선수의 어쨌든 그 클래스의 어떤 차이가 달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 시즌 모비스의 성적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1부 순서. 자, 전자랜드, KT 오리온, DB, KGC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4579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너무 성적순인 것 같고 또 반대로 하니까 그건 또 역차별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랜드. 자, 주간 성적이 2승 1패 LG, KGC한테를 잡았고 오리온한테 졌어요.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13승 12패 6위를 달리고 있어요. 뭐 이제 최근에 업앤다운이 좀 있었지만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승리도 챙겨가면서 가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이게 뭐 지금 이제 저희가 한참 안 좋을 때는 뭐 김낙현의 체력 문제라든지 그 수비 로테이션까지 좀 흔들리는 문제, 그 심스 문제까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어쨌든 기본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흔들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버티면서 쭉 갈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정혁은 복귀 때까지 5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혁은이 이제 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는데 1월 12일 날 출전이 가능하죠. 그렇죠. 12일 출전이 가능하고 근데 이미 이제 보통 상무 선수들은 휴가를 뒤에 몰아써서 이미 팀 훈련을 미리 좀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미 조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자랜드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타이밍을 잡고 있는 지금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혁은의 뭐 중요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윙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막 양홍석, 송교창, 김영환 뭐 이런 선수들. 그런 윙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 면에서 정혁은이 리그 최고의 윙 자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전자랜드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 이제 득점력의 해소 이런 부분이 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로테이션을 갖다 이게 돌릴 때 어떤 전자랜드가 좀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혁훈의 제가 가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자랜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버티기에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로테이션을 좀 더 활발하게 해요. 왜 이동환 기자가 1라운드 초반 이럴 때 잘 나갈 때 전자랜드의 그 우려가 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로테이션을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로테이션이 좀 이제 얇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수치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최근에 보면 12명의 어떤 멤버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써요. 3분이든 4분이든 뭐 최근에는 신인 이윤기 선수가 많이 이제 그 기용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냐 이 부분을 보면 전자랜드가 기본적으로 강한 활동력을 가지고 빡빡한 수비 여기에서 평균 이상의 어떤 경기력을 갖다가 나오게 만들고 거기에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능농구를 그렇죠. 좀 하고 맞아요. 있다. 그런 네. 점에서 이제 LG한테 승리를 갖다 거뒀고 KGC는 메카로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혼란한 틈을 타서 이겼다. 이렇게 그쵸. 볼 수가 있고 오리온한테는 패했는데 뭐 전력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대로 좀 잘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되면서 체력전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소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바로미터 같은 팀 아닌가 이 팀이. 그러니까 전력 그 상대가 그 전자랜드 이상의 어떤 전력을 가지고 경기를 가지고 가면 전자랜드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랜드가 그 상대팀을 꺾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임준수 선수. 예, 그렇죠. 아니, 원래부터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벤치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네.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코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냥 전자랜드 팀 분위기 어떤 벤치 분위기 자체를 좀 끌고 가주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연봉값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저런 선수 있으면 정말 좋죠. 사실은 코트 안에 있는 선수와 코트 밖에 있는 선수가 뭐 이제 코트 밖에 있는 선수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파이팅도 불어주고 플레이 보면서 콜링도 좀 해주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벤치에. 그런 역할을 좀 임준수 선수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라커룸의 인싸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임준수 선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웃는데 굉장히 그게 좋아요. 그리고 막 작전 타임 딱 부르고 나면 바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상승세 때 막 이렇게 예. 해주고 예. 좋아요. 예. 예. 그렇죠. 원래 미소가 사람들 사람 마음을 녹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또 학창시절 별명이 살인 미소. 저도 한미소 하거든요. 예. 미소하면 진짜 살인할 것 같아.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 살인 미소가 아니라 살인 미소 아니냐. 살인 미소. 예, 같은 어떤 또 미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네, 예, 화이팅입니다. 예, 2000년대 유머 한번 써봤습니다. 예. 그럼 KT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KT가 한 경기 있었어요. 통신 라이벌전이 있었는데 SK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때 3쿼터쯤에 13점 차까지 벌어졌었는데 그 네. 후에 따라가더니 4쿼터 때 그냥 확 잡아버리는 그런 경기였고 네. 역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영환의 그렇죠. 활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김영환 선수는 뭐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홍수 선수가 꾸준히 일을 하면서 김영환 선수가 득점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3쿼터인가 4쿼터에 최준용 선수가 이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거기에서 뭔가 투혼을 발휘했고 미네라스의 골밑슛을 골밑 그 볼티를 갖다 막아내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장면까지 했는데 김영환 선수의 어떤 시간이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예.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있다. 네, 예. 이 선수는 정해질 때 밥 먹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잠잘 때 잠자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계속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선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 이제 저 현역 선수들 중에 제가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이 몇몇 없어요. 이제 다 조카법. 다 그렇죠. 예. 뭐 질문하기도 민망한 그런 선수.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중에 하나가 김영환 선수인데 예. 그 코트에서 이렇게 잘 뛰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영환아 예. 좋아. 그죠. 좋아요. 예. 아니 김영호 선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네. 젊었을 때 어린 선수였을 때 네. 선배들이 좀 많이 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구력이 늘어서 농구는 좀 볼 줄 알게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을 따라주게 만들면은 구력까지 붙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더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이게 다른 KT 젊은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좀 본보기가 되지 않나. 예, 또 이동혁 기자께서 굉장히 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영환 선수를 한테 배워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구의 지식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뭐 말 솜씨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혀 짧으면 어떻게 안 되고요.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체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입을 계속
놀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입을 계속 놀리면 방송이 좀 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선수들은 계속 사이클 타듯이 구석에서 사이클 타듯이. 김영현 선수는 네. 저하고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뭐 KT가 이제 SK전 내용을 보면은 김영환도 좋았지만은 저는 이제 허훈 같은 경우도 좀 좋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이제 공격 리바운드에 뭐 돌파 득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간결한 진짜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허훈 선수가 클러치에서 볼을 잡으면 스크린을 오잖아요. 볼 스크린 오면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진짜 한 7, 8초 보내요. 그렇죠. 이러다가 터프샷 던지고 끝나는 경우 많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디시전 메이킹도 빠르고 그 다음 어떤 2차의 어떤 볼 패스 이런 것도 되게 빠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것도 되게 좀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훈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제3자가 딱 볼 때는 허훈 선수가 좀 더 뭐랄까 위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KT는 지금 양홍석, 김영환 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브라운과 박지원 선수가 이제 있고 여기에 박준혁까지 링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허훈 선수가 모든 볼 핸들러의 어떤 7, 80%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선수를 김영환, 양홍석을 잘 이용을 못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상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라든가 가디즘 약한 팀들 그러면 허훈이 활약하면 돼요. 또는 이제 허훈이 강한 KGC 이런 팀들. 반면 전자랜드나 뭐 그 빡빡하게 나오는 SK가 뭐 오재현이나 사실은 그 최성원 이런 선수를 갖다 붙여 그랬을 때 허훈 선수의 어떤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사쿼터 내내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할 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KT가 강해지는 거고 허훈 선수도 그 속에서 오프 더 볼 무브를 갖다 좀 더 살피면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최적이 아닐까. 지금 그래서 좀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리온이 주간 성적 2승 1패를 했고요. 자, 예. KCC한테는 졌는데 LG와 전자랜드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리온 경기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근데 KCC 전을 보면은 사실 오리온이 KCC 전 전패거든요. 네. 그럼 거의 천적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KCC가 강팀, 그러니까 오리온, 지금 뭐 SK가 좀 내려가긴 했죠. 오리온 SK에게는 완전 전승, 완전 유난히 강하고, 네. 이제 다른 팀들한테 한 번씩 잡혀주는 약간 이런 네.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KBL의 홍길동이다. 그렇죠, 예. KBL 의적. 그죠, KBL의 의적인데, 네. 아무튼 저 오리온이 이렇게 KCC에 약한 이유는, 그러니까, KCC는 오리온의 어떤 장신 라인업에 대해서 오히려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아까 질문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뭐 빅맨을 뭐 여러 기용한다든지 장신자를 더 쓴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3가드로 가면서 그냥 스피드로 잡아먹는 그리고 네. 수비할 때는 오히려 존 디펜스를 강화하면서 이제 휴식기 이후에 2-3를 많이 쓰는데 이 2-3가 계속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3 존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만회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은 지금 이제 KCC 만나면 거의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진짜 천적 같은 느낌?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전에 지금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오리온이 지금 보면 14승 10패 2위예요. 좋아요. 그쵸. 나쁘지 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리온은 이제 6강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면 이승현, 이대성이라는 그 강력한 코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허일영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높이가 좋은 그런 어떤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잡을 팀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좀 뭔가를 좀 다듬어야 된다. 다듬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약간의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대상 한호빈의 그 투가드를 쓰는 게 맞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가드, 투포워드, 원센터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가지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성이 있을 때 이대성이 2대1을 하거나 뭐 했을 때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물론 이제 3, 4쿼터 클러치였던 그 턴오버가 좀 나와가지고 또는 슛 셀렉션이 좀 잘못돼서 약간 반감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대상 자체는 굉장히 위력적이고 상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수는 농구를 하고 만약에 이대상이 거기에서 뭔가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 이대상을 빼고 한호빈을 넣든가 김무성을 넣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플랜 B를 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높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대상과 한호빈을 같이 쓰면서 이대상이 마치 1.5번 그냥 뭐 2번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상대의 어떤 그 매치업을 좀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하나 위디나 또는 그 로슨이 수비나 공격을 할 때 1대1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승현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 트라이앵글 패스도 할 수 있고 2대2 공격을 하면서 이제 윙으로 뿌려주면 허일영이 던질 수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을 갖다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은 지금 강팀에게 잡힐 때 보면 득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런 이대성의 어떤 깨부수는 농구를 갖다 좀
제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상대의 어떤 매치업에 맞추면서 트리플 포스트를 쓰는데 거기에서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발목이 잡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굳이 약간 다듬고 숨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튀어나와 있는 강점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렇죠. 오히려 뭔가 그리고 그럴 그 틀을 필요가 만들려고 없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대성 이승현이랑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제 로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선수가 몸이 되게 프레임이 얇은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1대1 포스트업 1대1을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 사실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위디에게 1대1 포스터 공격을 시키거나 로슨에게 1대1 수비를 갖다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왜 위디나 로슨이 그게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로슨 같은 경우는 더블팀을 붙여서 로테이션을 돌리던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위디에게는 1대1 공격이 아니고 나와가지고 스크린을 치고 거기서 이대성이 잡아먹는 그러면서 이승현한테까지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면 되는데 그런 빈도가 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KCC의 어떤 가위바위보 게임, 스몰 라인업에 좀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 경쟁력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가 이제 얀테 메이튼 선수가 합류를 합니다. 예, 저 25일에 이미 팀 합류를 했고 격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빠르면 29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DB가 젖잘싸는 경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냥 맥없이 지는 경기도 나오는데 메이튼이 온다고 봤을 때 좀 실질적인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늘 기자는. 아, 근데 이 선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어떤 구단에서는 얀테 메이튼을 자신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몸값이 안 맞아서 못 왔다. 그러니까 몸값이 굉장히 높은 선수였다.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제가 복수 구단에게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얀테 메이튼이 지금 뭐 자가격리 끝내고 이제 이상범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 몸 상태가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타이릭 존스보다는 나을 거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빨리 올라오면서 두경민, 허웅, 김정규와 같이 시너지를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 타릭 존스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플러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10이 되느냐 100이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녹스가 원래는 2옵션으로 데려왔던 선수고 지금 2옵션 선수를 1옵션으로 쓰고 타이릭 존스는 거의 1라운드부터 존재감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죠. 덩크 외에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용병 한 명으로 갔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수비 구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렇죠. 예, 수비적으로도 약하고 2대2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DB가 공수에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메이튼이 와서 중심을 만약에 이제 인사이드에서 잡아준다고 봤을 때 DB가 사실 지금 김종규의 추천 시간 20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해주면서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하게끔 일단은 폭넓게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오누아쿠가 딱 중심을 잡아줬던 것처럼 메이튼이 잡아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DB가 사실은 저도 이제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은 경기 내용이 한번 무너질 때는 굉장히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잘 버티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이 이제 메이튼이 만약에 중심만 잡아준다면 저도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 4라운드부터 이제는 좀 DB를 만만하게 보고 갈 수 있는 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위와 지금 DB 그 승차가 10.5게임 차고 그러니까 6위 전자랜드의 승차가 6.5게임 차인데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연승이었던 반등이 조금씩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카무라 다이치 선수가 그냥 부상 없이 하루 쉬었고 그래서 로테이션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자 여기 이상범 감독이 뭐 한국과 일본 농구가 좀 다르다. 일본 풀시즌보다 한국의 어떤 2라운드가 좀 라운드 2개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특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빠졌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타이치가 진짜 초반에 한 1라운드는 진짜 많이 기용이 됐었죠. 부상자 안 그래도 많아.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과 한국의 뭐 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경기 수가 기본적으로 많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경기 수 많고 농구의 특성인데 일본은 외국 선수가 2명, 3명 이렇게 뛰죠. 그렇다 보니까 타이치가 일본에서 할 때 농구는 3점을 똑같이 던져도 이제 안에 놓고 그냥 나오는 걸 서서 받아먹는 식의 어떤 농구만 해도 됐는데
KBL은 좀 다르죠. KBL은 이제 뭐 안에 나오는 걸 받아먹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볼 없는 움직임을 일본보다 훨씬 강조하는 어떤 리그 네네. 문화가 있는 데다가 DB는 또 이 활동력 되게 중요한 리그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더 체력적으로 소모가 훨씬 많다. 예, 그리고 2대 게임의 디테일도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2대 게임 수비 얘기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뭐 그 이제 어떤 그 2대2 수비라는 그 두 명만 어느 정도 집중을 좀 해주면은 나머지가 살짝만 도와주면 됐는데 네. 한국에서는 전방위적인 어떤 디펜스가 가해지거든요. 네. 제가 뭐 전자랜드 수비법, SK의 수비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대2 하면은 다른 쪽 사이드에서 헬프 와주고 로테이션 돌아가지고 활발한 로테이션 가고 DB도 그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비할 때도 체력 소모가 훨씬 많다. 그래서 타이치 입장에서 한국에서 2라운드 치는 게 일본 풀시즌보다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상원 감독님이 해주셨습니다. 활동력의 어떤 질 자체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카노 타이치는 로테이션을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뭐 나카노 타이치 선수가 지금 뭐 조금씩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터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지금 정상급 가드들 뭐 두경민도 그렇고 호응도 그렇고 지금 기본적으로 센터가 어떤 게 고추 서 있을 때 가드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타이치도 메이튼이 들어왔을 때 타이치 어떤 정말 진짜 그 어떤 잠재력 또는 성장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GC가 지금 14승 10패 공동 2위를 갖다 달리고 있고 주간 성적 1승 1패 현대모비스한테 승리를 갖다 거뒀고 전자랜드한테 패했는데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맥컬러가 이제 들어오고 얼클락이 나가면서 어떤 혼란함 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변준영 선수가 지금 고열 증세로 입원을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 음성이 나오면서 그냥 이제 그 고열이었다. 코로나는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랜드전에서는 변준영 선수가 빠졌고요. 그렇죠. 전자랜드한테 패했는데 지금 맥컬러 가세가 지금 과연 좋은 것인가? 독일까? 약일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경기를 별로 안 치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은 샘플이 있잖아요. 근데 김세희 감독은 맥컬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KGC 특유의 그 로테이션 활발하게 돌면서 프레스도 가하고 뺏는 수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맥컬러가 시즌 내내 적응을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이 오히려 맥컬러가 안 도는 걸 매우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뛰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게 오히려 나머지 4명이 빛을 발하는 국내 선수들이 수비력에 빛을 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맥컬러가 사실은 수비에 대한 이해도는 되게 떨어졌다라고 김세희 감독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컬러가 사실 그 수비 이해도가 갑자기 지금 왔다고 또 저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국내 선수들이 더 많이 뛰게 되는 이런 로테이션이 좀 되지 않을까. 예. 얼클락이 사실은 뭐 수비에서 제가 뭐 버텨지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 KGC가 요구하는 팀 수비에 대해서 그럭저럭 잘 따라줬어요. 문제는 공격에서 너무 그렇죠. 부진했던 거죠. 근데 맥컬러는 또 버티는 힘도 이제 클락보다 약한 데다가 그런 어떤 로테이션 수비가 김세희 감독이 말했다면 일단 떨어지니까 이해도가 그러면은 조금 요 부분은 수비에서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KGC가 저는 이제 맥컬러가 이제 전자랜드전 이제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손발이 맞지 않는데 이게 어떤 시간의 어떤 문제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맥컬러의 어떤 경기 스타일이 만든 어떤 혼란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KGC 같은 경우는 김승희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맥컬러가 들어왔을 때 장점 첫 번째는 맥컬러의 수비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비 활동력이 좋아진다. 요 부분. 그렇죠. 두 번째는 맥컬러가 기본적으로 1대1로 막기가 힘든 공격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폭발력을 가지고 가면 KGC는 기본적으로 수비 활동력 좋고 수비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가 된다. 요 두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쁜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콜 자체가 하드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컬러가 지난 시즌보다 공격에서 좀 더 어떤 효율적인 활동,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내외각을 다 해야 되는데. 그쵸. 외곽에서 석점에 뚝 쏘고 이렇게 나오면 흐름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경기에 영향력을 미쳤었고, 그래서 전자랜드전 패배로 이어진 어떤 보이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고쳐지기는 쉽지가 않다고. 하드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라타비우스 윌리엄스하고 맥컬러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팀마다 그러니까 포스트 공략을 했을 때 KGC가 고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대체 카드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KGC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가도 전력의 우위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팀인데 맥컬러하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정통 포스트 있는 팀들, 높이가 좋은 팀들한테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5대5 그러니까 확률이 좀 떨어진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를 교체를 하든지 맥컬러를 교체를 하든지 맥컬러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한 명의 교체 멤버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빅맨은 데리고 올 필요가 있다. 지금 오세근이 지금 폼이 안 올라오는 상태에서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대로 가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제가 볼 때는 1승 1패를 하거나 그러면서 부상자가 좀 더 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활동량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도움 수비도 많이 가야 되고 그쵸.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부상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꾸역꾸역 또 이렇게 백업진이 채우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KGC는 지금부터 중량감 있는 빅맨을 하나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KBL 음원 팩트 1부 순서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